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강경하게 가닥잡을 수 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사드 배치 부품을 한국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배치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합니다. 중국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사드 배치 문제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북한이 북한에 거주하는 말레이시아인에게 출국 금지를 시키자 말레이시아도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북한인을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도청 주장 트윗은 완전한 두려움 자체라고 USA 투데이가 사설에서 비판했습니다. 새로운 여행금지 이민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보다는 약하지만 여전히 큰 법적 소송을 당할 처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국경에 장벽을 세우기 위해 해양경비대와 연방재해청 등의 예산을 크게 삭감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삭감당하는 부처장은 효율성 없는 장벽을 짓는다고 하늘과 바다를 테러리스트들에게 열어주는 꼴이라고 비난합니다. 미국은 이민자 탤런트를 가졌다는 제목의 사설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실었습니다. 나이키가 히잡 운동복을 내놨습니다. 비어가는 미국 쇼핑몰에 고등학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어느 나라의 뉴스가 더 세계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급박할까 도저히 재보면은 무게가 같을 것 같다는 느낌까지도 드는 아침입니다. 오늘 먼저 한국 뉴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뉴욕타임즈,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이 지난 주말에 미사일 테스트를 한 뒤에 크게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다른 나라와 관계된 미국과의 여러 가지 외교 문제 이런 것들도 뒤로 하고 일단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문처럼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지금까지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테스트를 한 이후에 외교 정책이라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멀리 둘 수 없다는 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와 마음속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또 게다대고 그 분야에 대해선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보 위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이 이번에 그 미사일 테스트는 그야말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부품 한국에 이렇게 배치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하고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과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 같은 안보 위기를 맞게 되는 것까지 급박하게 전제를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거죠. 그래서 물러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처리를 하고 우선순위로 둬야지 될 게 북한 이슈일 겁니다 하고 강하게 부탁도 하고 또 어떠한 권고도 하고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미국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과 관련된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강한 제재, 군사작전 또 협상을 다시 하는 모든 것을 옵션으로 놓고 있다라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AP통신은 이번 북한이 미사일 테스트한 것에 대해서 곧 대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일본과 미국이 이제 주도를 해서 내일 유엔에서 회의가 열리기는 합니다. 북한이 이제 한미 군사훈련 시기에 이처럼 테스트를 했는데 이번에는 늘 한미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 이 같은 테스트를 한다던가 격한 반응을 보이는데 다른 해보다도 더 강했다는 거죠. 오늘 AP통신과 인터뷰를 한 전 백악관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에 북한 문제 자문을 한 빅터 차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빅터 차 교수는 곧 추가 발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7주일 동안 한국과 일본이 그 군사 훈련을 하는 동안에 북한이 이제 9번 그 미사일 관련 테스트를 했는데 잠수함 같은 것도 활용을 해서요. 그런데 이제 한 번에 이렇게 2번 이상 한 적은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난해 그 테스트한 9번 가운데서 5번이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4번 정도로 대부분 알고 있죠. 뭐 5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와 언론도 있기는 하지만 4번을 4차례를 한꺼번에 그 발사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전략연구소의 마크 필파트릭 전문가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도 그 마이클 플린이 이제 할 수 없이 러시아 문제 때문에 사임을 하고 나서 HR 그 맥마스터가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이 됐는데, 대통령만 황교안 그 권한대행과 통화를 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보좌관도 역시 그 한국의 카운터 파트너 김관진과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오늘도 그 뉴욕타임스가 지난해부터 계속 그 취재를 하고 추적을 했었다는, 미국이 과연 그 북한의 그 핵 미사일 그런 것을 저지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사가 너무 길어서요. 그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은 것만도 거의 10페이지가량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오늘 아침에 어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미국이 그동안 그 북한의 핵무기, 대륙간 그 탄도 미사일 개발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서 아주 조용하게 배후에서 그야말로 비밀리에 북한 핵무기 개발 또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하는 전략을 여러 경로로 해왔는데, 일단은 그 미사일 그 부속을 북한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과정에서 기준이 미달되는 것을 들어가게 한다던가, 이게 다 정부의 여러 가지 공작과 정치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가짜 부속을 이북으로 북한으로 수입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사이버전으로 북한 컴퓨터에 이렇게 그 침투를 해서 미국 쪽에서 북한이 지금 그 미사일 그 연구 개발하는 것 분석을 틀리게 만들어서 고의적으로 미사일 발사 실패율을 높게 나오게 하는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북한이 발사의 실패율이 그렇게 높았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실패율이 낮았었던 때는 북한의 문제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어쨌거나 아무리 그 미국이 이렇게 사이버 전자 공격을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이제 막아보려고 했다 하더라도 북한이 그 3대에 걸쳐서 수십 년 동안 하나의 목숨 걸고 핵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그 실패는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북한 기술이 결국은 미국이 걱정할 정도로 왔고, 아무리 미국이 이제 그 요격한다, 뭐 어디를 어떠한 형태로 지하든 발사한 직후든 발사하기 직전이든 한다 하더라도 실패율이 성공률보다 훨씬 그 낮다, 더 그 적다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알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을 최우선으로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고 그 충고를 했다는 거죠.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도 어제 그 특히 이제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국 정치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해야지 된다, 이런 의논들을 워싱턴에서 했다고 전했는데, 강한 제재 뭐 아무리 해도 뭐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이라고는 사실은 그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핵을 가진 북한을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 이것 빼고는 사실은 다 했어요. 중국을 통해서건 중국이 하지 않을 때는 미흡하게 할 때는 제외하건. 그런데 결국은 이제 미국이 5종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의 주요 부품을 한국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사대도 지금 하나 갖고요. 이것을 이제 그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하는데, 뭐 여러 MBC 뉴스를 포함을 해서 한국이 빨리 이런 그 일들을 시작해 달라 하고 요청했기 때문에 좀 그 빨리 갔다 하는 것이고, 괌과 하와이에는 사드가 이미 그 배치돼 있죠. 오늘 아침에 그 NPR 뉴스를 보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국의 국방부 앞에서 뭐 미군 기지 인근이잖아요. 아주 진지한 그 논의조차도 없이 이제 그 사드 배치를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 해서 시위를 하는데, 한 시위대가 뭐 수백 명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해체하라. 사드 배치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그 워싱턴 포스트는 타이밍인데 지금 한국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예민한 때잖아요. 이번 주 안에는 뭐 금요일로 보고 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 이때에 또 가장 그 유력한 차기 그 뭐 대권 주자인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두 나라가 한국과 미국이 협약한 그 자체는 존중을 하지만 그러나 의회가 다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할 것을 요청을 했었고 지금 이제 그 박근혜 정부는 그렇지 않은 것이고요. 그런 그 예민한 시기를 지적을 했고 이때쯤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지난번에 트럼프 그 행정부에서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인준되자마자 제일 먼저 간 나라가 한국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존중하니까 한국부터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드 배치 문제가 가장 그 중요한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이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절차 지금처럼 그 부품을 옮기고 하면은 지금 롯데가 줬다는 그 부지에 여러 가지 뭐 뭐 수로 시설 같은 것도 다 돼 있고 하니까 4월쯤에는 완전한 그 배치가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발은 뭐 이만저만한 게 아니죠. 이미 이제 23군데 정도 그 23군데 롯데 스토어는 그 문을 그 닫게 했고 뭐 중국에서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주도를 해서 롯데를 포함한 한국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반발 그 시위를 하면서 Get out of 그 China 중국 땅에서 나가라라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국 정부는 뭐 오늘 그 신화통신이라든가 피플스 데일리를 보면은 다 영어판이기 때문에 뭐 쉽게 읽을 수가 있는데 중국은 중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는 이미 행동을 했고요. 미국에도 경고를 했습니다. 사드가 중국으로서는 이제 중국의 국방력을 감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그 미사일 발사 같은 것도 다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한국과 중국의 관계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일본과 지역의 그 다른 미국 동맹국과의 관계도 갈라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 당연히 무기 경쟁 같은 것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베 신조와 또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부품 이제 다 그런 것 그 시기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한국 언론이 황교안 그 권한대행과 한 20분 정도 맞죠? 그렇게 본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 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 한국을 동맹국으로서 방어하고 하는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전하고 있던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25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역시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NHK 등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리를 그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고요. UN 말씀드렸죠. 긴급 미팅 하는데 UN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이 뭐 탄도탄 미사일 기술 개발 같은 것을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뉴스는 일본에 조금 초점을 맞췄는데 자세히 뭐 부연 설명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이 이제 그 네 발이 발사해서 전부 그 일본 그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최고도 경계 태세를 하고 있는데 국제 정치학 교수 타쿠쇼쿠 대학 도쿄에 있는 그 교수 가와카미 타카시 교수는 사드가 배치되는 것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그 강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밖에도 그 미국 언론이 북한이나 한국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 언론이 이런 부분은 너무 자세히 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그 시각 그 정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북한 사람들을 출국 금지를 했잖아요. 지금 두 나라의 대사는 이미 북한 대사는 북한으로 쫓겨났고 말레이시아 대사는 또 말레이시아에서 소환해서 말레이시아에 이미 도착을 해서 그렇게 가까웠던 두 나라 사이에 김정남 암살로 인해서 말레이시아가 왠지 한국 측에 가까운 여러 가지 그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을 보여준다 해서 북한이 강하게 그 비난을 하기 시작했고 또 뭐 김정남이 아니라는 둥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둥 뭐 그런 그 주장을 하면서 말레이시아와 간격이 벌어지더니 결국은 북한이 이제 말레이시아 국민 북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출국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뭐 대사관에 근무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북한에서 출국 금지는 되더라도 일상생활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는데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우리 민간인은 아니냐 외교관 관련자네요. 인질로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레이시아 총리도 마찬가지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찰에게 지시를 했어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북한인의 그 출국을 금지하도록 북한이 말레이시아인의 그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의 출국을 금지시킨 것은 국제법도 무시하고 외교 관례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데 뭐 북한에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 사람은 11명, 제가 좀 전에 10명이라고 했네요. 11명에 불과하지만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 지금 1000명입니다. 대부분이 학생이거나 아니면 뭐 이번 그 말레이시아에서 용의자로 봤었던 사람이 그 말레이시아 회사에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처럼 직장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서 체포된 사람은 결국은 뭐 용의자의 대부분은 북한인이었지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참 힘들게 살다가 여자로서 별로 갖고 있는 재산도 없는데 팔았어야지 될 것까지 그 파는 것처럼 그런 일들도 하고 살았던 불쌍한 2명의 2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한국 분이라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든 가장 그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게 결국은 이러저러한 세세한 뭐 타임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좀 지나갔고 그리고 뭐 하루 이틀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번 주 안에 금요일 날로 보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잖아요. 탄핵이다 아니면 아니다. 탄핵 기각이다 아니면 탄핵을 국회의 결정이 맞다 인용하느냐인데 워싱턴 포스트가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 그 특별검사가 1페이지의 그 리포트를 발표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가로 5개 혐의를 이제 더 부여했는데 모두 이제 13개가 되는데 결국은 뭐 그 이재용을 통한 삼성을 통한 최순실과의 여러 가지 그 관련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번 그 스캔들과 관련해서 사업가, 대통령 보좌관 등 지금 30명이 기소돼 있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굉장히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서 그 대통령은 잘못한 것 없다는 그런 그 반박 자료를 제시를 한 거잖아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다시 한번 쭉 이것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권력 남용을 당했다고 특별 그 검사가 얘기를 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지 또 뭐 누구의 딸이었고 또 아주 막 귀에 뭐 강철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미국 언론에서 되풀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뭐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어떻게 관여돼 있는가 그리고 항상 이번 스캔들에는 삼성의 전자의 그 이재용 부회장이 빠지지를 않는데 만약에 이제 최순실에게 돈을 그러한 목적으로 준 것과 또 그 해외에 5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숨겨놨으면 그러면 이제 그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삼성도 역시 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지금까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도 주요 언론을 보면은 전부 북한, 한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 뉴스입니다. 하도 그 미국에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어느 하나라도 그냥 스쳐갈 수도 없을 만큼 막중한 뉴스잖아요. 그래서 뉴스의 분량도 너무 많습니다. 저도 방송 끝나고도 이제 계속 뭐 재미있기도 하지만 뉴스를 점검하느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침에 그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까지 충분하게 그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만큼이 정리가 안 됐다는 그런 늘 그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하면은 저는 직업이니까 여러분보다 더 많이 보고 듣고 해야지 되겠지만 이런 점 정도는 이 그 가지를 쭉 갖고 가시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잠시 뒤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USA 투데이 사설도 있고 그리고 이 점은 아주 중요하네요. 해양경비대, 연방교통안전국, 연방재해청 FEMA의 예산을 크게 줄여서 멕시코와의 장벽을 쌓는다는 뭐 아닙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보낸 그런 그 예산안 일상생활에도 연관이 있죠. 연방재해청 예산이 10% 이상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이 시간 시작하기 한 뭐 10분 그 정도 전에 여행 금지, 이민 행정 명령, 보통 대부분의 언론, 거의 모든 언론이 반이민 행정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이라크를 뺀 그 무슬림 국가 6개국에 대한 일시적인 여행 금지 그 행정 명령인데 뭐 날짜는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90일 이제 금지하고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이라크 빼고 그리고 시리아 난민을 포함해서 이제 난민도 120일 동안 들어오는 것 이제 금지하기로 하고 이라크에는 조금 더 좋게 해줘서 미국과 정보를 더 많이 주고 이라크의 어떠한 그 정보를 그 미군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뭐 아무런 그 비자 없이 또 미국에 들어올 수도 있게 하고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국이 전부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반발했었던 1월 27일에 처음 시행령 내렸을 때 그랬던 그 주정부라든가 아니면 그 민권 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그 만족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대강 뭐 그 정도 되겠네요. 네. 또 하나 있네요. 지난번에는 이제 무슬림 국가 가운데서도 뭐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기독교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그 망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뭐 난민 형태로 망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에 예외를 둬서 받아들이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 봐라. 이 기독교인들만 우대를 한다 해서 그 조항은 또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적인 그 이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지금 그 장벽을 세우는데 해양 경비대에서 몇 퍼센트인가요? 해양 경비대에서 14% 예산을 삭감을 하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방교통안전국에서 11%. FEMA 연방재해청에서도 마찬가지로 11% 예산을 삭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 중에서 $11, $14가 모자라면 한 달 생활을 $100 가지고 해야지 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타격이겠어요. 더군다나 항상 그 예산이라는 거는 남지는 않잖아요.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뭐 국가 안보를 무시한 처사다. 이게 해양 경비대장의 말이고 도저히 이 같은 내용을 그 제안을 하는 것은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평형 감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양경비대라든가 교통국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그 해양경비대니까 항구로 뭐가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교통국은 비행기잖아요. 영공이잖아. 하늘이잖아요. 테러리스트 멕시코에서 걸어서 오는 사람들 장벽 세운다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국토안보부에서 주는 예산만 갖고는 2마일 정도밖에 장벽을 못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양경비대에서 예산을 14%를 깎아내리면 전에 이제 해양경비대나 국경수비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참 이거 풍선 효과로 푹 터지고 말 것이다. 예를 들어서
9.12 사태 이후에 교통안전국장이 또 교통안전국이 얼마나 중요해졌어요. 상업용 항공기를 테러하는 것을 테러리스트들은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게 또 다 이제 교통안전국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인데 그것을 삭감을 하면은 더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피마의 예산을 11%나 줄인다고 하면은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로스앤젤레스라고 자연재해가 없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미국이라는 국가가 물론 그 지방자치제로 로스앤젤레스, LA 카운티, 캘리포니아주로 다 예산이 있지만 이런 그 중요한 것은 연방청에서는 또 다시 이제 그 지방 정부의 능력에 따라서 기금을 가지고 오잖아요. 전체적으로 연방 그 피마의 예산이 11%가 늘어날 경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가 재해, 디제스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양경비대의 경우도요. 해양경비대가 이제 그 불법 입국자를 막는 경우가 많답니다. 또 뭐 불법 마약 밀수도 마찬가지고요. 또 항구를 통한 테러 공격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돈도 있는데 단순히 멕시코에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고 돈도 그렇게 많이 든다는 장벽을 쌓기 위해서 이런 그 세 군데의 예산을 그 줄인다는 것은 정말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런 그 결정이다 하는 반응이 관계 부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을 그 도청을 했다. 자신의 승리가 있기 직전에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 USA 투데이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였을 때도 트윗을 많이 해서 폭풍 트윗. 그때는 참 그게 문제였는데 후보 트럼프의 폭풍 트윗이 대통령 트럼프의 트윗은 완전한 두려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오바마가 나를 도청했다라고 트윗 몇 번 탁 날리듯이 하고는 그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다음에 이제 막 분위기만 일어나고 거품이 일어나서 그 사이에 이제 그 러시아 커넥션, 트럼프 행정부와 이런 거 조금 뒤로 가려지고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를 어떻게 하는가. 심지어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공화당 중진 의원 8명도 미국인들이 해를 보게 된다면 나는 지금 공화당, 나의 당이 주도하고 있는 그 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만큼 예민하고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것도 조금 뒤로 가리고 그 대통령의 아주 뭐 희한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트윗 때문에요. 그렇게 몇 번 트윗을 하고 나서는 일요일 또 월요일인 어제 그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트윗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트윗들도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일요일에는 아놀드 슈와츠네거 봐라. 내가 그렇게 인기 있게 하던 프로그램 하다가 결국은 해고됐지? 이런 트윗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USA 투데이가 지금 하는 말을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도청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도청이라는 게 가능하기는 하다. 그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로는 FISC 해서 외국정보감시법원. 그래서 제가 독립된 선출된 연방 판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에서 연방 수사국이나 관련 기구에서 요청이 있을 때 외국의 누군가가 그 미국을 교란시킬 수도 있다 할 때는 그것을 도청하도록 이제 승인을 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승인을 해서 뭔가 그 트럼프 빌딩을 도청을 했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선거 개입 같은 것을 수사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대통령 오바마 행정부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무런 그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USA 투데이가 얘기하기를 대통령이 뭐 다른 점은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핵코드를 쥐고 핵단추를 눌러야지 되는 사람인데 보통 성인의 자제력조차도 없는 사람인가?
뭐 그 정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그 화가 났었다는 얘기를 USA 투데이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의회에서 연설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아주 잘했다고 칭찬받고 해야지 되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법무장관이 러시아 대사를 그 만났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본인 스피치 잘했다고 좀 나가려고 하다가 그게 딱 중단에 멈춰버려서 굉장히 그 화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뭐 지금까지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뭐 취임식 인파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나 때 훨씬 많이 왔다. 이런 그런 그 트윗을 계속 해왔는데 보통 가만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폭풍과 같은 바람을 일으키는 트윗을 할 때 보면은 금요일 밤이거나 토요일 아침이더라. 이때가 언제냐면 딸 이방카와 사위 자레드 쿠시너가 일을 안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다 그 유대교 신자기 때문에 주이시 그 사베스잖아요. 토요일이. 그래서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가 집에 없을 때 아빠 자동차 열쇠 가지고 이제 막 운전하다가 굉장히 다른 사람조차 위험하게 하는 것 같은 그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트윗에 대해서도 어느 그 언론사에서 일하느냐 아니면 뭐 그 사람의 그 뭐 방송인의 성향이기도 할 테고요. CNN의 앤더슨 쿠퍼와 그리고 팍스의 그 터커 칼슨 그 나비 넥타이 메고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이요. 예전에 이 사람 CNN에서도 일했었어요. 크로스파이어에서 두 사람 같이 진행할 때 이제 좀 도드라져서 팍스 뉴스로 갔죠. 앤더슨 쿠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도청을 했다는 증거를 하나 또 내놓지 않고 그리고는 이런 트윗을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내놔라. 그에 비해서 이 팍스뉴스의 그 터커 칼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하기가 좀 뭐하니까 전문가 팍스뉴스의 정보 전문가예요. 캐서린 그 해리지를 이제 초대를 해서 얘기를 듣는데 결국은 이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백악관이 미국 시민을 직접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맞지만 그러나 뭐 FBI나 그들의 FBI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코미가 그 오바마의 또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FBI였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면 그들의 법무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존 맥케인 중진 공화당 상원의원이 또 미국인은 알 권리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을 도청했다고 했는데 이런 일은 나는 내가 수십 년 정치인 생활을 하는 동안 뭐 대통령 후보로도 몇 번 나왔었잖아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일이다. 대통령이 전임자이거나 다른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트윗을 통해서 하는 것은 나는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니까 의회가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뭔가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지 된다.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의 얘기입니다. 미국 그 언론이요. 월스트리트저널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부터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중간부터는 공화당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에게 기울기 시작했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다른 노골적인 진보 언론보다는 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자제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렇게 비판을 자제하는 것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성향이나 신문의 사주의 성향,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그런 그 선택을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꼭 예뻐서 그런 거는 아니죠.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부자들이 많이 읽는 신문이고 월스트리트이 잘 돼야지 되고 결국은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 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편이라기보다는 뭐 그쪽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볼 때는 이민자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재능이 있거나 뭐 교육을 많이 받은 이민자이거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호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America's Got 그 Immigrant Talent, America's Got Talent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따서 이렇게 그 사설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과학 탤런트 서치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니어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루 제네론 사이언스 탤런트 서치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 이 그 대회에서 수상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간 40명 최종 결승 그 진출자를 그리고 부모들과 함께 인터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라는 전국 재단, 미국 정책을 위한 전국 재단이라는 곳의 그 소장 스튜어트 앤더슨 씨가 쭉 그 인터뷰를 한 것을 이번 주에 발표를 했는데 40명 학생들과 부모들이니까 뭐 100명은 훨씬 넘겠네요. 그런데 지난해 이 40명 최종 결승에 진출한 그런 청소년 가운데 83%는 이민자의 자녀였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의 4분의 3은 미국에서 H-1B 비자를 받고 일을 한 사람. 2004년도에 60%보다도 훨씬 늘어났고요. 그리고 40명 학생 부모의 70%는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일하다가 이제 살고 결혼하고 미국 사람이 된 거죠. 해서 40명 가운데 인도계 학생이 14명, 중국계 11명, 캐나다, 사이프러스, 이란, 일본, 싱가포르, 한국도 있네요. 대만, 나이지리아계 부모님을 둔 학생들인데 그리고 마지막 우승자 9명 가운데 7명도 역시 이민자 그 자녀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왜 이민자 자녀가 미국 태생 자녀보다 이제 테크니컬 이런 그 분야에서 사이언스 과학이니까요. 우수할까 했더니 결국은 부모가 자녀에게 인내심이라든가 독립심 또 그 학습의 중요성, 혁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놨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미국에서 지금 그 가치가 기업의 가치가 됐던 그 사업체가 10억 달러가 넘는 그 미국 그 스타트 창업 그 업체의 반 이상은 이민자가 했다는 것. 회사에서 평균 직원이 한 760명 정도는 되는 그런 회사를 기본으로 봤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사우스 아프리카 출신이잖아요. 그 밖에 이제 돈 받고 하는 교육기구인 그 우데시리의 그 세바스찬 트론 같은 경우는 독일 이민자, 구글의 그 무인 자동차도 했었던 그 밖에도 여러 연구 중심 대학과 그 테크놀로지 회사는 지금 이민자에 의존돼 있는데 공화당이 H-1B 비자 급속도 지금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리고 이제 H-1B 비자를 줄인다고 하는 이런 그 발의안을 내놓고 방향을 그쪽으로 가는데 그것은 훌륭한 사람들을 수입을 하는 것이 미국에도 결국은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장기 투자라는 것에는 어긋나는 그 논리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유명한 자녀들 너무 많죠. 피러티라든가 그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그 시리아계잖아요. 그런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스냅 그 광고 그 공동 창업자도 마찬가지고요. 바비 그 머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민자가 경제에 굉장한 배가 그 승수 효과를 낸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나이키가요. 히잡이군요. 운동복이 아니라 프로 히잡을 만드는데 그것도 2018년 봄부터 내놓을 텐데 미리 딱 그 발표를 한 겁니다. 색깔도 중간색으로 하고 천은 비치지는 않지만 가볍고 공기도 통해서 그래서 무슬림 여성들이 운동을 할 때 운동 선수들도 많잖아요. 국가와 국가대 대항을 해야지 되는 대표 선수요. 무슬림 선수들이 굉장히 불만을 했답니다. 경기를 할 때도 전통 스카프를 두르고 해야지 되는데 그럴 경우 기록이 스카프 없이 그 맨머리로 날리는 그런 선수보다 아무래도 불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미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 한 사람은 써봤네요. 그 자라 라리라는 선수가 써보고 너무 좋다. 나에게 딱 맞는 것이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이게 나이키가 괜히 그러겠어요. 중동에 이제 그만큼 그 팔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또 중동 여성도 스케이트보딩도 타고 박싱, 펜싱,
축구, 아이스 스케이팅 요즘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결국은 이제 모든 그 분위기 아무리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세계의 추세고 미국도 따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쇼핑몰, 이젠 고등학교까지 들어가네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오늘의 미국 간추린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강경하게 가닥잡을 수 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사드 배치 부품을 한국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빨리 배치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전합니다. 중국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북한이 북한에 거주하는 말레이시아인에게 출국 금지를 시키자 말레이시아도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북한인을 출국 금지시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도청 주장 트윗은 완전한 두려움 자체라고 USA 투데이가 사설에서 비판했습니다. 새로운 여행 금지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보다 약하지만 여전히 큰 법적 소송을 당할 처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국경에 장벽을 세우기 위해 해양경비대와 연방재정 등의 예산을 크게 삭감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삭감당할 처지에 있는 부처장은 효율성 없는 장벽 짓는다고 하늘과 바다를 테러리스트들에게 열어주는 꼴이라고 비난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은 이민자 탤런트를 가졌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나이키는 히잡 운동복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비어만 가던 그런 그 미국의 쇼핑몰이 오늘 그 마켓워치를 보니까 이제는 하이스쿨까지 들어간대요. 도서관 들어가는 것까지는 뭐 지난해에 많이 있었어요. 병원도 들어가고요. 오히려 이쯤 되면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완전히 너무 크지 않은 쇼핑몰이라면 원스톱 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 그 마켓워치의 표현이 아주 재밌었는데 쇼핑몰의 건강이 위험하다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2016년을 기준으로 4분기 점유율이 93.6%니까 한 6.5%는 비어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 미국은 지금 전국적인 그 렌트가 쇼핑몰의 경우는 스퀘어풋당 $27 30센트,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은 어느 정도 하나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만약에 2017년 올해에 10년 장기 리스를 한다면 어떤 그 계획이 있으셔서 그러면 굉장히 지금 싸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만큼 쇼핑몰이 빈는 것은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것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의류잖아요. 의류 소매업소인데 그 의류 소매업소가 이제는 사람들이 옷조차도 19%를 온라인에서 산 게 2016년 미국 전국 의류 판매 비율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니겠어요. 이 옷은 입어보고 사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주 결정적인 그 공통 언어였는데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팍스뉴스 그 좋아하는 모닝쇼를 보면서 직접 그 호스트와 트윗을 이렇게 그 나눴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아닌 게 아니라 방송하다가 그 한미 그 민주당 협회의 스티브 강 부회장으로부터 텍스트를 하나 받았어요.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만이기는 하지만 선거 날이라는 거 투표율도 굉장히 낮을 테고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조금 그 세일즈 텍스 올려서 홈리스 피플들 도와주는 이런 안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발의안이 있잖아요. 시장 선거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시의원도 있고 여러분들 투표에 참여하실 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